안녕하세요. 대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솔케미칼이고요. 한솔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길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4년도에는 이 전방 산업이 조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솔케미칼의 사업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사업과 엮인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정밀화학 제품을 보게 된다면 한솔케미칼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척용이나 식강용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중화폐 시제로 사용되는 BPO를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전 BPO에 대한 생산량이 많게 되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산업 현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는 현재 조금 23년도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패널량을 줄이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업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에 마찬가지죠. 2차 전지용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되려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현재까지도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만큼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편하게 몰만한 인프라도 없고 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얼어붙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도 조금 둔화가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도 같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23년도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한솔케미칼에 대한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출액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직전 사업년도 22년도와 당해 사업년도 2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12%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33%, 당기 순이익은 36.8%가 하락했다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어떨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된다면 2024년 세계 반도체 성장기 돌아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재력 시험때 결국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온디바이스 AI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개인 기기에서 구현되는 서비스인데 이 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24년도에 이제 막 현재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따라서 이에 맞는 HBM이나 CXL에 대한 기술이 두각을 되고 있고 또 이에 맞는 반도체와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산화수소에 대한 사항량도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황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막 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23년도보다는. 일단 23년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대한 제품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패널 출하량을 줄어들었지만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는 없지만 한 6월 달쯤이나 한 2분기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고 또 이 시즌에 맞추면은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되는 제품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LED 분야에 대한 대형 OLED 분야에 대한 수량도 지속적으로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하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세정용이나 식강용에서 쓰일 수 있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사용량도 같이 사용이 증가될 이제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 되면은 제품별 연간 매출 변화인데 여기에 이 과산화수소가 있죠.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게 24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표다라는 거죠. 결국에 과산화수소에 대한 사용량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앞서 말했던 현재 24년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점점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환솔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최저점인 14만 원 부근을 찍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2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이 부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 구간이다 보니까는 눌림이 일어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이제 17만 원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20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20평선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20평선과 60평선이 데드크로스 난 지점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 이 구간이 이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시 폭발적으로 2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승 시나리오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반등이 한번 오고 물렸을 때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잘 지지가 일어나면서 반등을 하고 다시 불린 다음에 세 개의 바닥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평선들에 대한 배열이 단기 이평선이라도 상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3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17만 원 부근을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16만 원 부근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솔케미칼에 대한 주가 변동 사항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한솔케미칼은 이제 과산화 수소로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출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3년도는 업황 악화로 해서 많이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분기, 2분기 시점에는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